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누구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님이라고 다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제 지위를 모르는 모양인데 얼른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저는 그냥 설명을 부탁드린 것뿐인데 가만히 있으세 보안 요원. 이분 여기서 쫓아내 주세요. 조용하던 전시실이 일시에 숨을 죽였다. 마치 모두가 한 번에 말을 멈춘 것처럼 높은 천장 아래에서 귓가를 맴돌던 사소한 소음까지 사라진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당황스러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를 보기만 했다. 매끈하게 타일이 깔린 바닥에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저 사람이 손흥민 씨 아냐? 맞아요. TV에서 자주 봤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죠? 누가 찍고 있나요? 혹시 여기 또 인터넷에 올라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뭔가 잘못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분명 도가 지나쳐 보여요. 왜요? 거기서 왜 멀뚱히 서 계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까? 한 여성 관람객이 작은 목소리로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물었다. 그러자 주변에서 누군가는 동영상을 슬쩍 찍는 듯 폰을 들이밀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불편하게 서성거렸다. 박물관이라는 장소가 보통 정숙을 요구하지만 지금은 그 정숙이 오히려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가 서울역사문화박물관이 맞죠? 이렇게나 유명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이들을 위한 역사 체험도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손흥민이 난감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말씀 조심하세. 여긴 제가 주관하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이니 함부로 끼어들지 말았으면 해요. 상대방은 자기 명찰을 매만지며 연신 경력을 과시하듯 명찰을 가슴께에 보란 듯이 치켜 올렸다. 그의 이름은 김태민 학예사. 이 박물관의 오랜 직원이자 주요 전시 담당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정식 관람객 자격으로 왔고 더군다나 아이들 단체 투어를 후원하고 있기도 함니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대하시죠? 손흥민의 말투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쓰지만 이미 목소리 끝자락에는 인내심이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손님이라고 다 존중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아무나 함부로 불쑥불쑥 질문하면 진행이 얼마나 어수선해지는지 아세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난 모름니 축구 선수라고 하셨죠. 제가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축구? 아니 다들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면 한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스타인데 옆에 있던 다른 관람객이 끼어들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충분히 들릴 정도로 분노와 실망이 묻어나왔다. 학생들도 여기 오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후원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오늘 직접 내려와서 확인도 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과 협의도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이런 대우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을 후원하신다고요? 그런 자선 활동한다고 해서 박물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마세. 저희 규정대로 진행할 테니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김태민 학예사는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조금도 거두지 않았다. 아니,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오히려 선생님 쪽 같은데요. 한 청년 관람객이 작게 투덜거렸다. 이 말에 조용하던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서울 중심가의 대표적 박물관인데 정말 이런 식이면 곤란하겠네요. 손흥민의 얼굴에는 여전히 예의를 차리려는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듯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지금 다들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군요. 하긴 유명인이라는 분이라면 왜 사람들이 다 알아서 모시지 않느냐며 불만이 있겠죠. 하지만 여긴 박물관이고 전시 해설은 제 전문 영역입니. 제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겐 제대로 안내해 줄 필요도 없어요. 김학예사는 보안 요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손을 휘저었다. 보안 요원분, 이분이 박물관 진행을 방해하고 있음. 당장 나가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러자 보안 요원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주위 사람들은 이대로 유명 축구 선수가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하계사님 잠시만요. 아무리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손님을 이렇게 내쫓으면 언론에 보도될 수도 있고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만류했지만 김 하계사의 표정은 대단히 완고했다. 보도요? 상관없습 규정은 규정이고
상대가 누구든 저는 제 업무를 지킬 뿐입니다. 잠깐만요. 저 잠깐 통화 좀. 어디선가 관리 사무실 쪽으로 뛰어간 한 직원이 보인다. 분명 일이 커지기 전에 상부에 보고하러 간 듯했다. 네, 부장님, 지금 전시실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네, 유명인인데 일단은. 손흥민 선수라고 합니다. 그 직원이 전화로 말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주위 관람객들은 속속들이 이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SNS 라이브를 켜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들어온 관람객인데요. 이런 장면을 처음 봐서 좀 황당하네요. 중년 여성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작게 인사했다. 저야말로 이런 일은 처음 격습. 보통은 박물관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반겨주곤 했는데 제가 듣기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이들 박물관 투어 후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곧 여기로 온다더군요. 혹시 그런 자리에서 공식 설명을 들으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재밌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역사적 체험을 풍부하게 못 해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대화를 엿듣던 다른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근댔다. 손 선수 말이 맞지. 어린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인데 왜 하계사님이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구실까? 혹시 자기가 주목받지 못할까봐. 그러나 그때 김 하계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다들 수군대지 마시고 제 설명 들어주세.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의 문화적 변화와 관련해서 전시품이 만습 전문적 식견이 없는 분이 함부로 질문을 하면 해설 흐름이 깨진다고요.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 축구나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야말로 설명이 필요한 완전한 초보입니. 오히려 배워야 하니까 묻는 게 정상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 걸 묻고 싶으면 미리 사적 해설 일정을 잡아서 개인적으로 문의하실 일이지, 갑작스럽게 내 프로그램 도중에 나타나서 시간을 뺏는 건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폐가 됩니다. 어머, 전혀 패라니요. 다들 손 선수 질문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오히려 흥미롭던데요? 한 여고생 무리가 작게 외쳤다. 그중 한 명은 교복 상의를 여민 차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손흥민 선수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우리도 같이 듣게 되잖아요. 전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설명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왜 이렇게 화부터 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른 젊은 청년이 거들었다. 정말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 여기서 일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김 하계사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듯 보이지만 이미 표정엔 짜증이 한가득이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제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 간단히 해설에 방해가 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존중을 받고 싶으시면 먼저 존중을 해 주셔야죠. 손흥민이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목소리는 한층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억울함이 묻어났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김하계색에 집중되었다. 음, 제가 좀 과한 반응을 한 건 인정합니다만 여기 규정상 정해진 해설 시간을 벗어나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물관은 그렇게 유명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긴 관관, 주도의 박물관도 아니고 시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손님 차별을 하는 게 규정이라니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다들 작게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 돈을 내고 후원자 자격으로 이곳에 방문했습. 그리고 박물관 측과 일정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고요. 이 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살짝 벗으며 정중하게 말했다. 손님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정한 일정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상부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건 없었는데요.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헐레벌떡 달려온 박물관에 다른 직원이 숨을 고르며 외쳤다. 아까 부장님이 연락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아이들 단체 오면 손흥민 선수가 특별히 함께 해설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는데요. 아니, 나에게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김학예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은 다시 일순 조용해졌다. 본부 측에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담당자인 내가 연락했어야 했는데 급한 일정이 겹쳐서. 미안해요, 하계사님. 그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모욕을 줘도 되는 건가요? 손흥민 선수를 아예 관람 불가로 몰아붙이시던데
한 관람객이 당당하게 물었다. 그건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김 하계사의 태도에는 여전히 완전한 사과라기보단 자기 변명이 앞섰다. 자, 다들 진정하시고, 손 선수님 괜찮으신가요? 보안 요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글쎄요, 박물관에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우리 아이들 단체 투어가 곧 도착할 텐데 이 분위기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손흥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한지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왔다. 이미 SNS에 몇몇 영상이 올라간 모양인지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어요. 라는 외침이 울렸다.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 박물관의 이미지에도 좋을 게 없을 텐데요. 하계사님 너무 자존심 세우시지 말고 사태를 빨리 수습하시는 게 어때요? 나이 지긋한 관람객 한 분이 지적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지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식이면 곤란함니 전 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김학의사는 고개를 획 돌렸다.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셔야죠. 아무리 바쁘시고 자존심이 있으셔도 질문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아까 했던 말들은 너무 심했습니다. 손흥민 쪽에서 함께 온 매니저가 조용히 거들었다. 이때 시끄럽던 입구 쪽에서 아이들 단체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선생님 인솔 아래 질서 있게 들어오고 있었다. 와, 손흥민 선수다. 아이들은 반가워 뛰쳐오르려 했지만 선생님이 제지했다. 조용, 여긴 박물관이야. 인사만 간단히 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 말씀 잘 들어야 해. 하지만 이미 아이들 눈에는 즐거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손흥민이 아이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 친구들, 오늘 여기 와서 뭐가 제일 궁금해? 박물관에서 옛날 물건도 본대요. 조선 시절에 쓰던 축구공도 있나요? 아하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재밌는 것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아이들, 조금만 정숙해 주시고 천천히 둘러봅시다. 김학의사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이제는 함부로 크게 화를 내지는 못했다. 과도하게 굴었다간 아이들에게까지 불쾌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그 역시 눈치를 보는 듯 했다. 자, 그럼 내가 설명해 줄 테니 다들 제 뒤를 따라오세요. 학예사는 아이들을 향해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학예사님,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는 좀 여유롭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손흥민이 정중하게 물었다. 음, 알겠습 다만 너무 사사로운 얘기는 삼가주시고 제가 전시품에 대한 해설을 마친 뒤에 질문을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학예사의 태도는 여전히 딱딱했으나 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분위기였다 그러자 주변 관람객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제 아이들도 왔는데 더 이상 분란이 커지진 않겠지. 그래도 아직 안 풀린 느낌이네. 저런 태도로 아이들한테 설명하긴 좀 불편하겠다. 아이들은 순수한 표정으로 전시품들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저 기와장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왜 집에 굴뚝이 낮았나요? 이건 진짜로 사용하던 장군의 갑옷인가요? 얘들아, 저 갑옷을 실제 경기장에 빗대면 요즘 축구 유니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과거에는 전쟁터가 지금의 축구장처럼 경쟁이 벌어지는 장소였으니까, 오, 그렇구나. 축구 선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다. 김학예사는 설명 도중 잠깐 멈춰서 손흥민의 말을 듣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해설을 이어갔다. 이 전시실에서는 조선 중후기 사회제도의 변화를 볼 수 있음 영조와 정조 시기에 다양한 개혁이 시도됐는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집중했고 손흥민은 그런 아이들의 반응에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 김 학예사가 자신에게 했던 적대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 표정이 어두워졌다. 잠시 후 해설이 일단락되자 한 명의 초등학생이 손흥민에게 물었다. 형은 여기 왜 왔어요? 축구 선수라서 박물관에는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 사실 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랐거든. 해외에서도 뛰다 보니 한국의 전통 문화나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후원도 하고 시간 맞춰서 같이 와봤어. 우와, 멋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이 모습을 본 김 학예사는 묘하게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작게 헛기침을 하고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 아이들, 여기 있는 체험 코너를 자유롭게 둘러보세. 위험한 물건만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아이들이 흩어지자 성인 관람객들 몇몇이 김 학예사와 손흥민 주변에 모여왔다. 근데 학예사님, 이건 단순한 개인적 감정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이런 일을 한두 해 한 게 아닙니. 요즘 들어 유명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영상 콘텐츠 촬영하겠다, 프로모션 하겠다며 찾아오죠. 그들은 늘 박물관을 자기 홍보 수단으로만 쓰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작 전시 자체에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요. 이 말을 듣던 손흥민이 말을 이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전 달라요. 어린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더 알고 싶어서. 그걸 증명해 보일 시간조차 안 주셨잖아요. 이미 제 선입견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해설 업무에 자부심이 크다 보니 유명인에게 휘둘리기 싫었습.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명사들이 와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고선 박물관에 다녀갔다라고 과시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렇게 무조건 무시하고 쫓아낼 순 없잖아요. 오늘은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일정이었고,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를 지켜보던 관람객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옛날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도 전에 다른 박물관에서 해설사가 고압적으로 대응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손님보다 자기들 권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박물관이나 미술관 쪽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곳이라 해설사나 학예사가 자기 권위를 너무 강조하면 관람객들이 위축되거나 반대로 아예 싸움이 날 때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진 건 서로 간의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학예사님이 조금만 부드럽게 대했더라면 사람들은 한꺼번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학예사가 잠깐 굳은 얼굴로 서 있더니 이번에는 한 발 다가서서 말했다. 저도 미안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 그러나 이미 밖으로 영상이 퍼졌을 테니 문제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손 선수님이 정말 이 박물관과 어린이들을 위해 한 활동을 알리면 되지 않을까요? 한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정식 기자회견을 하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식 성명을 내라는 건가요? 학예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때 옆에서 관리부장이 다가왔다. 그는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표정이 심각했다. 김 학예사, 오늘 일은 박물관 명예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 손흥민 선수께서 후원하시는 프로그램도 공식 승인된 사항이니 우리는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고 손 선수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는 편이 좋겠어요. 그러자 학예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제가 좀 경솔했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작게 헛기침을 했다. 잠시만요, 아이들, 그리고 모든 관람객 여러분. 지금 저와 손흥민 씨 사이에 불미스러운 말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크게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습. 제대로 된 사전 정보 없이 유명인이 박물관을 방해만 한다고 성급히 판단했습.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우물쭈물했고 관람객들은 놀란 얼굴이었다. 손흥민은 그런 김학예사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계획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같이 전시를 둘러보고 쉬운 설명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미리 학예사님께 연락하고 일정 조율을 더 분명히 했다면 좋았을 텐데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손 선수님께서 그러시면 제 해설에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 그리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해설사로서 자부심이 크다 보니 그런 자존심이 앞서서 실수를 했습니다. 관리부장이 뒤이어 나섰다.
오늘 일로 인해 박물관의 관람객 응대 방침도 재점검하겠습.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외부 후원자나 봉사자분들과 더 긴밀히 소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게요. 옆에서 한 관람객이 손흥민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이제 즐겁게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키며 근데 이 영상 이미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도 같이 찍어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성이 보이니까. 하고 웃었다.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잘 모르지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 느꼈는지 환하게 웃었다. 손흥민 형, 이제 계속 둘러봐도 돼요? 그럼 이따가 간단한 간식도 준비해 뒀어.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김 하계사가 살짝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다. 그리고 제가 전시실에서 못다 한 설명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모두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 궁금한 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 손 선수님께서 스포츠적인 비유를 해주시면 우리 역사도 한층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네요. 사람들은 한껏 누그러진 분위기를 느끼며 3355 다시 전시품 앞으로 이동했다. 휴게 공간에서는 관람객들이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며 처음엔 많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관리부장님이 빨리 나서서 수습을 잘했네. 손흥민 선수가 참 인내심 있게 대처했어 등의 반응이 오갔다. 잠시 후 메인 전시관 앞 작은 강의 공간에 모두 모였다. 학예사와 손흥민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옛날 전쟁은 지금의 스포츠 경기처럼 국가 간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고 전략도 중요했습. 축구 전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오, 진짜 그래요? 그럼 전쟁터에서 공격수 같은 포지션은 뭐였나요? 일반적으로 전방에서 적의 움직임을 교란하며 돌파하는 장수들이 있긴 했는데 계속 얘기 나누며 비교해보자. 김학예사는 설명을 더 쉽게 풀어주며 당시의 갑옷은 축구 선수의 보호 장비처럼 기능했죠. 라며 이어갔다. 아이들은 마치 역사 체험 교실이 즐거운 듯 연신 궁금한 점을 던졌다. 손흥민은 축구에 빗대어 친숙하게 설명했고 김학예사는 역사적 사실을 보충하며 둘이 호흡을 맞춰 가르쳐 주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내쫓으려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모습이었다. 설명이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우와, 재밌었어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하고 다시 오고 싶어요. 손흥민이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을 때 김학예사가 다가와 작게 말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듭니? 제가 처음에 욕했을 때 화를 크게 내셔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앞이라고 최대한 참아주신 거죠? 사실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늘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괜한 저의 감정 때문에 이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해설사로서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자세로 관람객들을 대해야겠어요. 주위 관람객들이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도 축구 선수로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오만해지죠. 하지만 팀이 있어야 경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관중의 응원 덕에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박물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혼자만의 지식이나 권위로는 부족하고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학예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은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방송이나 SNS가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라 이런 잘못된 태도는 금방 퍼져서 박물관 전체의 신뢰도까지 해칠 뻔했네요. 그러자 관리부장도 동조하며 말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람객 응대 매뉴얼을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 특히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후원자나 협업 파트너가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설색에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옆에서 듣던 몇몇 관람객이 박수치며 환호했다. 와, 확실히 변화가 생기는군요.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이 일 계기로 더 나은 박물관이 되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짧게 웃으며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 갖게 되는 모습만 봐도 전 기쁨니 그러니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김 하계사는 고개 숙여 사과한 뒤 다시 한번 공식 사과와 함께 변화 의지를 밝혔다. 오늘 사건으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 앞으로는 우리 박물관이 지식을 강요하기보다 재미있고 친절하게 공유하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 손 선수님의 후원도 적극 지원하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쳤다. 아이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박물관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 하고 소리쳤다. 몇몇 관람객들은 SNS 라이브 카메라 앞에 서서 오늘 우여곡절 끝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어 방송하기도 했다.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갈등은 생각지도 못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박물관 측은 규정과 응대 방식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인터넷을 타고 퍼진 영상에는 결국 서로가 화해하고 협력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끝으로 아이들이 귀가할 시간이 되자 손흥민이 작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옛날 가보시오. 축구 유니폼처럼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쟁터가 요즘으로 치면 경기장 같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아이들 대답에 손흥민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좋네요. 옛날 이야기와 지금의 축구가 이렇게나 닮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도 좀 더 역사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뭘 하든 과거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김학의사가 뒤이어 조용히 덧붙였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그리고 손흥민 선수께 배운 게 만습 지식을 전한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나눌 때 그 가치가 더 커진다는 걸요. 박물관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이제는 누구도 누굴 내쫓으려 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우리의 역사를 즐기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면 오늘의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런 박물관 투어가 계속 이어질 거죠? 학생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손흥민이 관리부장을 바라보았다. 관리부장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 손흥민 선수와 협력해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에요.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와, 아이들과 관람객들이 일제히 환호했고 박물관 안은 어느새 밝은 에너지가 가득했다. 문을 나서려는 참에 김 하계사가 다시 한번 손흥민을 붙잡았다. 정말 죄송했고 동시에 감사드립니.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 앞으로는 더 나은 해설사, 하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그와 악수를 나눴다. 괜찮습. 이렇게 서로 배우고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다음에 더 준비해서 올게요. 그때는 함께 좋은 해설 프로그램 만들어 봅시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함께 미소 지었다. SNS에 박물관 대첩 후속 이야기 같은 제목으로 영상들이 올라가며 손흥민 역시 인성도 레전드라는 호평이 달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박물관 해설사 사과 후 운영 방식 바꾼다는 식의 기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박물관을 나서는 순간 몇몇 관람객이 손흥민에게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유명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질문을 할 권리와 친절한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우리 역사를 더 잘 알게 되면 그게 최고의 결말이겠죠. 손흥민은 모자를 다시 쓰며 부드럽게 인사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 혹시 주변에 박물관 방문하실 분들이나 혹은 다른 전시 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얘기를 알려주세.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저와 함께 우리 역사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연하죠. 다음에 또 뵐게요. 꼭 SNS로 소식 전할게요. 아이들과 관람객이 한꺼번에 우르르 나가며 밖으로 나서는 길에는 어느새 해가 기울어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박물관 유리문에 비친 저녁 노을이 마치 오늘 있었던 갈등을 씻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신호처럼 보였다.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배운 걸 잊지 말아야겠다.
서로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대화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이들과도 함께 계속 이어나가야지. 형, 다음에는 어디 박물관 가요? 아이 중 하나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다. 궁금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내가 힘닿는 데까지 후원도 해보고 같이 알아보자. 손흥민이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이들은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약속이에요. 그래, 다음에도 또 만나자. 그렇게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많은 것을 얻어간 하루였다.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로 이어졌다. 박물관은 정책을 개선하고 해설사 스스로도 변화를 약속했다. 손흥민은 자신이 꿈꾸었던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역사 여행을 본격적으로 꾸려갈 준비를 마쳤다. 이야기를 지켜본 한 관람객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역사도 사람도 늘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법이군. 이 경험을 보며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해. 다들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 옆에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 혹시 다음엔 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몰라. 그러니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지. 그리고 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오늘의 일을 기록으로 남기며 다음을 기약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해. 우리 다음에도 모두 함께 하자. 혹시 이 얘기 주변에 알려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박물관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 공간인지, 그리고 서로 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물었다. 손흥민 선수 다음에도 박물관 투어 하는 거 맞죠?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계속 지켜봐 주세. 그리고 아이들과의 역사 여행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함께 가시죠.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내일을 상상했다. 그래, 그럼 우리도 계속 소식을 챙겨봐야겠다.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네. 그들이 떠난 박물관 앞, 이제 밤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졌지만 오늘 일로 생겨난 따뜻한 분위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듯했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겪는 부당함이나 혹은 놀라운 배움의 순간이 있으면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박물관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언젠가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Alright,